하지만 대마도의 최근 상황은 행복의 행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마도는 지난해 기준 연간 41만 명가량의 한국인이 찾았었고 그만큼 한국 관광객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대마도를 방문한 한국인은 1,1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91.1% 감소했고 국제항로를 통해 일본에 방문한 한국인은 약 7,6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0%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의 한 의원은 9월 한국인 관광객은 90% 이상 감소했고 한국인이 오지 않게 되자 수익은 0에 수렴한다. 관광 관련 업체들은 파산 직전이다. 대마도가 황금시대를 맞을 것으로 생각한 직후에 갑자기 오지 않게 돼 충격적인 상태다. 한국인이 오지 않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힘든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주민들도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하다가 불매운동에 식기는커녕 더 거세지니까 이제는 급기야 일본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대마도의 한 민박집 경영자는 9월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한 명도 없다. 200대 이상 움직이던 관광버스는 한 대도 움직이지 않고 두세 곳은 이미 철수 중이다. 렌트카 회사들은 수입이 없어서 차를 팔고 있다. 마을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급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가 도산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가능한 빨리 이런 상황을 봐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마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대마도 사업자들을 위해서 나가사키현이 대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NHK 보도에 따르면 나가사키현은 대마도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새로운 융자 제도와 보조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고 호텔, 버스회사 경영자 등이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현 담당자는 한 기업당 3천만 엔을 한도로 기존 1.95%보다 낮은 1.3%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로운 융자 제도를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갚을 능력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을 때 받는 건데 대마도는 한국인 말고는 다른 외국인들이 거의 가지도 않는 곳이고 심지어 일본인들조차도 매력이 없어서 안 가는데 대출을 받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설마 대마도 사람들은 한국인 관광객이 다시 예전처럼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90% 이상 감소한 것도 부족하다고 아쉬워한다는 걸 대마도 사람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대마도는 이런 심각한 상태를 인지하고 대마도 시장까지 나서서 일본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에토 담당상은 대마도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겠다.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의 이해를 받아 문화 교류에 통신 서비스만을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다가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일본 2위 이동통신사인 KDDI에 2조 4천억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통신 장비 시장을 주도해온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주춤한 사이 빠르게 5G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현재 국내 통신 3사에 5G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 미국 주요 통신업체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다 최근 무선 호출 서비스가 자취를 감추게 되어 이동통신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진 일본에도 장비 공급까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KDDI는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3개 업체를 5G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했으며 그중 5G 설비 투자액인 5조 2천억 원 중 약 절반을 삼성전자 장비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2023년까지 일본 전역에 구축되는 5G 기지국 중에서 도쿄 등 수도권 중요한 지역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는 삼성전자의 장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전부터 초석을 깔아두고 있었는데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KDDI와 5G 통신 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으며 일본 프로야구 5G 중계에 성공하기도 했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5월 일본 도쿄 출장 당시 일본 1위 통신기업인 NTT 도코모 KDDI의 경영진을 만나 5G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주를 계기로 본격적인 일본 5G 시장 공략이 시작될 것인데요. 특히나 일본의 5G 서비스는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내년 3월 상용화가 시작될 계획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기적절하게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5G 주파수를 할당받은 업체는 KDDI를 비롯한 총 4곳의 업체가 있으며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 4개사는 향후 5년간 5G 인프라 구축에 1조 6천억 원은 약 17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국내에서 상용화 실적이 있는 삼성전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측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정부도 5G 세계 첫 상용화와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했고 2022년까지 민간이 30조 원을 투자해 5G 전국망의 구축 및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죠.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20%의 목표를 내걸고 5G 장비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세계 곳곳에서 삼성의 5G 장비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머지않은 것 같은 삼성전자의 5G 글로벌화 그리고 더 확장해갈 듯한 일본 장비 계약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한국과 일본의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I에 올해부터 5년간 20억 달러치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합니다. KDDI는 삼성전자 외 스웨덴 에릭손, 핀란드의 노키아를
5G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도쿄 등 수도권 5G망에 장비 공급을 시작하고 에릭손과 노키아는 지방의 5G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KDDI는 내년 3월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3년까지 53,526개의 기지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적극적으로 점유하게 된 이유는 우선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와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내년 여름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장비와 스마트폰이 필요한 데다 공식적으로 하웨이를 배제하기로 한 일본은 삼성전자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 6.6%에 불과하고 하웨이 31%, 에릭손 29.2%, 노키아 23.3%로 차이가 큰 가운데 연말까지 세계 6위에서 7위였던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반전 드라마를 실현한 것은 미국의 하웨이 제재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방들에게 하웨이 5G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하고 자국 내 기업에는 거래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뒤 호주, 일본, 대만 등이 하웨이 제재에 동참하여 하웨이 장비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장비 이외에도 칩셋, 스마트폰 등 5G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점이 단시간 내에 하웨이를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힙니다. 그와 더불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도 결정적이었습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과 제품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준으로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37%로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5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스마트시티 네옴을 조성하고 있는 사우디의 황태자 빈 살만과 논의를 하는 등 일본을 기점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에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일본 반응을 볼까요?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5G로 바뀌고 있는데 일본 기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미국의 암묵적인 허용 같습니다. 하웨이는 배제되고 미국에 해가 되지 않는 삼성과 에릭손, 노키아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신망을 점유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일본은 이제 통신 설비조차 할 수가 없네요. 일본인으로서 슬픈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놓쳤습니다. 일본은 한국 같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는 곧 후진국이 된다는 자각이 필요한 것이겠죠. 세계에서 소외되는 일본의 가전통신 사업은 모두 삼성에 의해 구축되어 왔다. 이제 전혀 상대가 안 된다. 국산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 일본. 비참하고 한심하다. 반박할 수가 없고 선택할 수가 없다. 당연히 반일 국가의 것을 써야 한다니. 무엇이든지 미국에 의해서 결정되다니 한심하다. 일본은 이제 선택의 자유조차 없는 것인가? 차세대 통신 인프라를 담당하는 일본 기업이 없다는 게 문제이죠. 일본은 의외로 몰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삼성과의 계약을 일본 국민에게 숨김없이 공개하기 바랍니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업체를 선택하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일본 기업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됐다. 일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업이라고 믿었는데 국민의 정보를 다른 나라에 파는 기업으로 전락해버렸다. 통신망을 적국인 한국 기업에 맡기다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계약은 경영진의 판단 실수입니다. 사용자 이탈과 주식 하락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기술 후진국이 돼버려서 이미 위기적인 상황. 단카이 세대에 컴백해서 받지 않으면 이 나라는 자립할 수 없을 것 같아. 마치 일본이 굴복한 듯한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 친일제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한국인들의 삼성 제소를 기대합니다. 기술대국 일본, 그것은 30년 전 이야기. 지금도 기술대국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빈 깡통과 다를 바 없다. 결국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5G도 상용화할 수 없다. 도코모도 소프트뱅크도 결국엔 다 삼성을 쓸 것이다. 정보 인프라를 적국에 맡기는 것은 미친 짓이야. 공공인프라는 법률에서 반일 기업은 퇴출시키도록 개정해야 한다. 보아라, 한국은 민족 단위로 반일을 하는데 일본인은 무기력 무장